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그냥 이런 종이다 1달러 하면 1달러의 달러가 되는 나라예요. 나라죠. 그런 나라가 네. 비트코인을 100만 개를 가져가겠다고 말을 하면서 예. 미국이 가상화폐의 주도권을 가져가야 된다고 말을 했고 비트코인이 절대 다른 나라에 가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어요. 여기 더 증명이 필요해요. 이러고도 비트코인이 아직도 대부분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가짜돈, 투기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어이가 없다. 일단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기회 없어요. 비트코인 떨어질 때마다 빅세일 한다고 생각하라고 그래요. 오직 빅세일 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 막 뛰어가서 사야지. 기회가 없다니까요. 11만 달러 네. 정도 되잖아요. 네. 어디까지 비트코인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만 말할게요.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죠. 이더리움도 지금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 급등을 하고 있고요. 일단 비트코인부터 한쪽에서는 경제 공황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위기가 왔을 때 디지털 금으로서의 안전자산 역할을 해줄 것이다. 아니다. 이건 위험자산이지 않냐.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것도. 네. 비트코인의 현재 위치는 어떻다고 보세요? 제가 답을 명확하게 해드리겠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더 궁금해요. 전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이게 디지털 금이라는데 어쩔 때는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예를 들면 예. 나한테 지금 그러니까 뭐 기본 먹고 사는 게 다 해결이 됐어요, 당연히. 네. 기본 걱정 없어요. 예. 그 돈이 1억이 딱 있어요. 네. 그래서 1억은 내 앞으로 뭐 10년, 20년 갖고 가도 되는 네. 돈이에요. 네. 자, 그럼 현금 1억 갖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비트코인 1억에 지금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을 거예요? 아유, 화폐를 갖고 있진 않죠. 이 화폐 가치는 쭉 계속 그게 떨어지는데. 뭘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한 5천 정도 이제 비트코인에 넣고 그다음에 5천은 이제 뭐 주식도 하고 해야 되지 오케이. 않겠습니까? 제가 아마 이상소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 조금 답답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답답하다 못해서 어이가 없다 이 정도예요. 왜요? 봐봐요. 이게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그냥 이런 종이다 네. 이런 종이에다가 네. 1달러 하면 1달러의 달러가 나라예요. 되는 나라죠. 네, 그런 나라가 네. 트럼프 미국이 비트코인을 100만 개를 가져가겠다고 말을 하면서 예. 미국이 가상화폐의 주도권을 가져가야 된다고 말을 했고 네. 비트코인이 절대 다른 나라에 가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종이 조각 딱 지금 세상의 모든 물건을 다 사는 나라의 대통령이 네. 왜 비트코인을 그러고 말하겠어요? 에이. 여기 더 증명이 필요해요. 아니 나는 이 얘기 이러고도 비트코인 아직도 대부분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가짜돈, 투기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어이가 없다. 일단 그다음에 두 번째, 자 ETF가 미국이 처음에 했지만 후에 홍콩, 네. 중국도 했고 스테이블 코인도 미국이 이제는 90%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중국도 이제 8월 2일부터 본격 시작했고 이제 일본도 나왔어요. 일본도 한다고. 전 세계가 다 스테이블 코인 한대.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달러는 미국 국채 담보로 하겠지만 네. 다른 통화의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을 무조건 담보로 가져가야 돼요. 일본은 일본 국채 가져가겠지. 그렇지만 반드시 기본은 비트코인 깔고 가야 돼요. 네. 중국도 본토에서는 못하지만 홍콩 스테이블 코인 하게 했잖아요, 마음대로. 그러면 기본으로 또 담보로 비트코인 현물 ETF, 선물 ETF 다 했어요. 예. 오히려 미국보다 더 잘해놨어, ETF를. 예. 홍콩이. 자, 그러면 뭐가 더, 일단 이거 국가기관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국가기관들. 이렇게 하면 비트코인 ETF라는 거는 전통금융과 ETF라는 게 금융상품, 전통금융과 가상화폐의 다리예요. ETF라는 거는 전통금융의 돈을 ETF 통해서 가상화폐에 넣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자, 여기 두 번째 근거고 세 번째는 지금 미국은 있잖아요. 법인들이 디지털 자산 살 수가 있잖아요. 네. 법인들이 비트코인 살 수가 그게 마이크로 스트레스잖아요. 네. 상당 회사가.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지금 매일경제하고 제가 광고 비슷하게 할 것 같은데 최고의 경영자 과정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너무 답답해서 기업인들을 좀 교육시키려고. 왜 그러냐면
기업인들이 자산 사이드가 네. 계속 전통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마이크로스트레치가 지금 세계 최대 비트코인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자산 사이드에 비트코인을 갖고 가는 기업은 세계 1등 기업이 돼요. 예를 들면 테슬라 예를 들게요. 2021년에 비트코인으로 원래 자동차 결제를 하게 해놨어요. 네. 근데 후에 친환경인이 어찌가면 욕먹어서 3개월 만에 취소를 해요. 예. 근데 만약에 그때 계속 비트코인 결제를 했으면 오늘날 테슬라 시가총액 1조 달러가 아니고 세계 1등이에요. 6조 달러에 5조 달러 잃어버렸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산 사이드를 전략을 잘 까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 똑똑한 사람들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내가 이제는 자산 사이드를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 사이드에 내가 갖고 가냐 안 갖고 가냐는 내 몸값이 달라진다고요. 근데 뭘 의심하냐고. 그리고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게 앞으로는 기회 없어요. 결국 한국 정부도 지금 검토를 해요.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 사이드로 가져갈 수 있게. 그때 늦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기업 CEO들 네. 답답해서 강연을 할 게 아니라 정책 결정권자들 먼저 한번 불러놓고 지금 정신 차리게 해야 될 것 지금 같습니다. 국회 가서 강연 많이 해요. 네. 근데 기업들은 국회는 그래도 정치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도 기업들은 이게 돈 버는 머리가 빠르잖아요. 이런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은 제도권에서 그렇지. 그게 문제예요. 이게 빨리 하게 해야 돼. 한국이 그래야 또 이게 몸값이 그러니까요. 5천 시대를 열 수 있어요. 5천 시대를. 예. 답답하다. 진짜. 답답하네요. 예. 듣다 보니까. 내가 다 시간이 많으면 더 확실하게 설명해 줄 건데 네. 어쨌든. 네. 좀 답답합니다. 네. 근데 지금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네. 얘기를 해주셨고 네. 뭐 당연합니다. 정말 네. 들어보면 네. 미국 같은 나라가 이걸 전략 자산화 네. 한다고 하니 그리고 패시브 자금도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이 되게 저렴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11만 달러 네. 정도 되잖아요. 네. 어디까지 비트코인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만 말할게요. 100만 달러 얘기했잖아요. 100만 달러 제가 네. 작년 이때가 어느 때가 맞아요. 와서 그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중장기전 100%예요. 네. 근데 가는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저는 이래요. 제 안유아 강의 제 시대 멤버십 하는 분들한테 이래요. 제 멤버십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말해요. 비트코인 떨어질 때마다 빅세일 한다고 생각하라고 그래요. 예. 비트코인이 떨어졌다 이러면 오직 빅세일 중이네 어떻게 해야 돼? 막 뛰어가서 사야지. 기회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기업 가치가 공 하나 더 붙일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싶은데 네. 제가 방송에서 알려줄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뭐 약장사 하는 게 아니고 진짜예요. 네. 그래서 기업인들은 진짜 이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제가 뭐 왜 그러냐면 앞으로 금융체계는 이렇게 갈 거예요. 전 세계 돈의 흐름은 네. 달러 중심의 하나에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왔지만 하나로 계속 크게 돌아갈 거예요. 예. 자, 이쪽 사이드는 중국이 1대1로 브릭스 뭐 이런 상하이 협력 기구 이런 국가들 중심으로 위안화 국제화 체계가 점점 커질 거예요. 이쪽이 그러니까 네. 중국 위안화 중심의 디지털 금융의 실크로드가 열릴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두 나라 사이에서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닌 나라들이 점점 많아져요. 예. 왜? 트럼프 미국이 바이든 미국이 러시아를 대하는 거 봤거든요. 스위프트에서 추출시켰잖아요. 지금도 계속 온장 놓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돈이 적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근데 생각해봐. 돈이 내가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달러를 갖고 있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위안화 위험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생각할 거란 말. 꼭 마치 무질서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이렇게 좀 박앤 파워를 갖고 가려는 제3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런 나라들은 비트코인이 가장 확실한 안전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춰서 더 커질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웹 3.0 시대, 제가 말하는 메타버스 시대, 영향력 자산 시대에 결국 모든 게 다 AI, 앞으로 아바타끼리 결제해야 되잖아요. 그럴 네. 때 현실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아바타끼리 결제, 우리 둘이 온라인에서 결제하잖아요. 네. 우리 기사님이, 사회자님이 아바타와 안유아 아바타가 우리 둘이 잘 때 결제한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현실의 통화 카드를 쓰냐고요. 다 디지털 화폐가 필요해요. 네. 그런 세계가 점점 커질 거라고.
그러면 그게 또 하나의 시대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대적 운명인 거예요. 이게 커지는 거. 그게 세계가 세계예요. 그래서 여기는 대처 방안이 없어요. 달러도 아니고 위안화도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비트코인이지. 근데 이런 말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1, 2, 3로 얘기해 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잘 속시원하게 해주셨고 요즘에 나온 뉴스 가운데서 네. 이더리움도 한번 네. 여쭤보겠습니다. 별명들을 하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하고 이더리움은 디지털 오일이라고 합니다. 네. 뭐 사용성이나 범용성 측면에서 그래서 그렇죠. 더 부각도 많이 받기도 하고 네. 최근에 미국 상장사들이 이더리움 보유량을 급격하게 늘리다 보니까 뉴스화도 많이 됐는데 그러면 이더리움의 사용력이나 범용성 그리고 매력은 뭐가 있는 겁니까? 그 이더리움은 간단해요. 웹 3.0 시대. 웹 3.0 시대. 예를 들면 간단하게 스테이블 코인이 웹 3.0 개념이에요. 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면 블록체인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개발자들이 무슨 블록체인 쓸 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이고요. 그다음에 트론이에요. 네. 트론 코인 아시죠? 예. 이 두 블록체인을 가장 많이 써요. 한 55%가 트론 블록체인 쓰고 45%가 이더리움 블록체인 써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회의 모든 계약이 아까 웹 3.5 시대에 열리면 아바타끼리 결제해야 되잖아요. 네. 인공지능 시대. 그럴 때 그거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해요. 그게 자동으로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결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수요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더리움의 경제자가 솔라나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깊은 얘기인데 둘이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뭘 말하냐면 그래도 네트워크가 웹 3.0 시대에서 네트워크가 가장 큰 거는 이더리움이에요. 근데 네트워크랑 한번 형성되면 first take all 1등이 다 가져가는 게임이에요. 이게 한번 형성이 되면 다른 사람 대체를 못해. 구글 보세요. 누가 대체를 못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쪽에서 응용 스마트 컨트랙, 응용 프로그램 블록체인에서는 이더리움이 절대 왕자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상 커질 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런 면에서 또 지금 비트코인이 너무 비싸서 대부분 사람들이 접근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가 막 1억 5천, 6천씩 하니까 그쵸. 누가 사요? 네. 근데 아직도 이더리움은 거기에 비해 만만하잖아요. 지금 한 4,400달러 좀 넘어가니까 그래서 만만하게 접근할 수도 있고 하니까 기업들이 어제는 비트코인은 놓쳤으니 이더리움이라도 잡자 이래서 지금 기업들이 막 이더리움을 사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만큼의 밸류도 있다고 보세요. 비트코인을 놓쳤으니 이걸로 갈 수 근데 있을 이더리움은 만큼. 비트코인하고 조금 다른 이슈가 있는 게 이더리움은 경쟁자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의 그 가격 추이를 보면 제일 최고점이 2021년 8월인가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아요, 가격이. 지금 4,420 얼마인데 그때 4,481달러 최고점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확 떨어졌다가 테라루나 터지면서 확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게 지금 전고점을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안 그래요. 이렇게 계속. 네. 계속.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답을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성격이 다르다. 네. 예. 예.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는 거죠. 아유 참. 근데 중간에 방금 전에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사실 우리 1, 2, 3차 산업까지만 하더라도 네. 먼저 시작했어도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 좀 따라잡으면서 글로벌리하게 좀 경쟁을 할 수 있었는데 4차 산업 되면서 진짜 이런 IT나 뭐 첨단 산업 같은 경우에 먼저 진입해서 시장 장악해버리면 네. 그거 정말 따라잡기 맞아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 됐든 가상화폐가 됐든 아직은 제도권에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지니어스법 서명을 했고 홍콩과 중국도 역시 스테이블 코인법 네. 시행을 맞아요. 하고요. 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코인인데 가상화폐 디지털. 투자에 대해서 한국은 있잖아요. 한국 기업들이 있잖아요. 한국 기업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 뭔지 알아요? 한 5개 정도 예를 할 수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자본시장이 얕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자부터 5천을 미치니까 되게 기뻤는데 네. 하고 있는 정책과 이런 것들이 조금 오물레스된 부분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잘하고 자본시장을 키워야 돼요. 결론. 네. 근데 자본시장 키우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디지털 자산이에요. 그래서 저 조금 답답해요. 이게 이게 이렇게 보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세계 경제는 이 달러 중심의 고속도로가 쫙 열렸어요. 네. 우리가 그 고속도로에 막 달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특히 한국 경제가 예.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고 막 왔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요 옆에다 새로운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새로운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디지털 경제, 디지털 자산이 핵심이에요. 요걸 잘 활용하면 막 여기 고속도로 이미 막혔어요. 길이 빨리 갈 수가 없어. 네. 근데 디지털 자산을 얹으면 고속도로를 쑥 해서 저 앞에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이게 한국이 지금 이걸 구상해야 돼요. 예. 근데 한국은 미래 5년을 생각할지언정 미래 20년은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은 디지털 자산 전략을 전 기업들이 구사하게 하면 시가총액 5천은 그냥 금방이다. 아. 금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유, 원장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네. 한 2분,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네. 그 안에 대답해 주실 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네. 얘기해 주셨으니 스테이블 코인은 어쨌거나 범용성과 글로벌리하게 사용이 좀 돼야 되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한다고 될까에 대한 의문점은 조금 있긴 한데 예.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한국은 네이버가 있고 카카오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플랫폼. 일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BTS가 전 세계 팬이 2억 명이 넘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BTS 모든 공급 우리가 if 다 가설이에요. 네. 간단하게 말해서 만약에 네이버나 카카오에서만 공급하게 하는 거지. 그리고 무조건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하게 하는 거지. 그럼 게임 끝이에요. 바로 글로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네이버 시가총액이 아마 공두 개 더 붙을 거예요. 예. 그런데 늘 다시 원점으로 오면 한국은 눈치를 보는 거죠. 미국 눈치를 보는 거죠.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예? 자기네 구글 막 이런 거 막 써야지. 감히 내내 거 해? 이래? 막 이러면 관세를 어제 100% 때린다. 막 이러면 어떻게? 예 하고 조용히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아, 결국에는 가상화폐 쪽으로도 그렇게 압박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 왜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지니어스 액트로 하긴 그래요. 통과시켰는지 아시겠죠? 맞아요. 전 네. 세계를 또다시 자기네 다 갖고 가겠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동맹 국가가 감히 딴짓해? 이래서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럼 BTS한테 또 관세가 붙겠네요. 100%. 야, 유통시키지 마! 막 이러는 거지. 그럴 수 있겠네요. 아주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한국 정책 당국자들이 하지 않을까. 네. 근데 그걸 상관없다면 저는 금방 간다고 보는 거죠. 아, 앞에서 중간쯤에서 네. 말씀하셨던 예. 그 뭔가 디지털 영토. 예. 종속적인 사고 관념 때문에 거기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될까에 대한 의문점이 네. 있었는데 네. 그게 아니었군요. 네. 그래서 머리를 깨야 된다. 아. 예.